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30대 여성이에요. 혹시 김장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장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는 증상인데요. 저 역시 결혼 첫 해부터 얼마 전까지 김장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깟 김치 사 먹으면 그만이지. 왜 사서 고생이냐고요? 에휴, 누가 그걸 모르나요? 죽어도 김치는 담궈 먹어야 한다는 사람이 있으니 그런 거죠.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사진과 동기였어요. 처음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죠. 저는 사진과 수석이었고 남편은 끄트머리에 겨우 들어온 경우인데다 살아온 형편도 너무 달라서 사사건건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만 대학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 학기 목숨을 걸고 학점을 따야 했죠. 장학금을 놓치면 당장 휴학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러는 중에도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라면 뭐든 마다 않고 했어요. 학비 외에도 장비비나 생활하는 데 들어갈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반면 남편은 말 그대로 돈 처발라 대학에 들어온 케이스였어요. 집안에 돈은 있는데 대학 들어갈 성적은 안 되고 과외선생 붙여서 몇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으로 대학에 들어온 경우요. 어마어마한 장비로 찍어도 결과물은 늘 똑딱이 카메라로 찍은 것만도 못한 사진과 최고의 수치였죠. 하필 그런 남편과 제가 한 조가 돼서 조별과제를 하게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왜 안 그렇겠어요. 전 장학금을 따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걸요. 예상대로 남편은 작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실력 자체가 안 됐어요. 이런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한다는 건 학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전 대놓고 말했어요. 작업은 나 혼자 할 테니 넌 이름만 올려. 난 너랑 달라서 장학금 못 따면 학교 못 다니거든. 그러니까 제발 방해만 하지 마. 그렇게 남편을 배제한 채 혼자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과제 발표가 있던 날 전 혼자 준비한 과제를 들고 강의실로 향했어요. 프로젝트에 작품을 띄워 한참 발표를 하는데 교수님이 같은 조원인 남편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망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제 작품의 의도를 알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준비한 작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전 단 한 번도 남편과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강의가 끝나고 남편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작품이 마음에 든다며 자기가 제 1호 팬이 되겠다고요. 순간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전 그동안 이 사람이 가진 부에 대한 편견만 있었을 뿐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람을 보려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을 무시하는 절 편견 없이 바라봐줬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요. 그날 이후 전 틈이 날 때마다 남편한테 사진을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우린 붙어 다녔고 그러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CC가 된 거죠. 남편보다 2년 먼저 졸업을 한 저는 동기들처럼 유학을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선배가 하는 베이비 스튜디오에 취직을 했죠. 교수님 추천으로 더 좋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마다하고 선배 스튜디오에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일하면서 틈틈이 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었죠. 근데 쉽지 않았어요. 주말에 알바를 뛰면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었거든요. 돈맛을 본 저는 더 이상 작품 사진을 찍지 못했죠. 그렇게 일에 치여 살던 즈음 남편은 제대를 했고 졸업도 하기 전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 제 고생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너무 기우는 저희 집 형편 탓에 시댁에선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시어머님이요. 사실상 시댁의 실세는 시어머님이거든요. 경제력이 약한 아버님을 대신해 집안을 일으킨 건 어머님이시니까요.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시는 시어머니는 회사 규모만큼이나 손이 큰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님의 경제력 덕에 남편은 고생 없이 살 수 있었지만 돈 버는 데만 몰두한 어머님 덕분에 어려서부터 정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저희 친정 엄마를 잘 따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엄마와는 180도 다른 저희 엄마를 보곤 자신도 이런 엄마의 자식으로 살고 싶었다고요.
밖에서 돌아오는 자식들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기다리는 엄마가 너무 부러웠다고요. 자신은 방과 후에 집에 돌아와 보면 식탁 위에 놓인 10,000원짜리 한 장이 다였고 생일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대요. 달라진 거라곤 10,000원짜리 대신 100,000원짜리 수표가 놓여 있었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게 부럽다고 돈이 부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남편은 돈이 아닌 엄마가 차려준 밥 한 끼가 그리웠던 사람인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더 필사적으로 시어머님을 설득했어요. 그리곤 시어머님 뜻대로 가업을 잇기로 하고서야 결혼을 승낙받았죠. 그렇게 우린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 친정엄마는 근종막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다 보니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한동안 일을 쉬게 되셨죠.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결혼 전이라면 제 월급으로 충당하겠지만 제가 출가 외인이 된 상태라 걱정이 됐죠. 근데 남편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지 제 월급을 고스란히 친정에 보낼 수 있게 해줬죠. 우리 둘이 먹고 사는 거야 내가 버는 돈으로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자기 월급은 장모님께 보내드려.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배려가 부메랑이 되어 제 목을 겨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 말대로 전 엄마가 일을 쉰 6개월 동안 제 월급을 보내드렸고 엄마는 결혼한 딸이 보내는 돈으로 생활한 게 미안했던지 결혼 첫 해 시댁에 김장을 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된 거죠. 하필 그게 시어머님 입맛에 딱 맞았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은 김장김치를 다 드시고도 저희 친정엄마 김치를 몇 번이나 더 얻어드셨어요. 그리고 나의 이듬해부터는 저희 집으로 배추에 무에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김장을 담그라고 하셨죠. 정확히 말하자면 재료는 대줄 테니 친정엄마 김치를 만들어 오라는 거였어요. 얘 아가 기왕 하는 거 많이 좀 해라. 정원이네도 좀 주고 거래처에도 좀 나눠주게. 정원이 좋아하는 알타리랑 파김치도 좀 하고.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은 재료를 대고 일은 저희 친정엄마랑 저 그리고 제 여동생이 맡아서 김장을 하는 꼴이 됐어요. 처음엔 호의로 보냈던 김장김치가 이젠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안 하겠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결국 전 친정엄마한테 몹쓸 짓을 하게 된 셈이었어요. 그렇게 꼬박 4년을 매년 500포기 이상 김장을 해왔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알타리에 깍두기, 물김치에 갓김치까지 포함하면 양은 그보다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김장철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올해는 또 김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죠. 그런 마음을 알기나 하는지 어머님의 요구는 매년 종류도 다양해지고 양도 늘어갔어요. 김치 재료 던져주곤 무임금으로 종부리도 부려먹었죠. 저랑 저희 친정엄마를요. 그렇게 허리가 끊어져라 김치를 담궈도 정작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됐어요. 시댁 그리고 시집간 시누이 내에 거래처 사장님들까지 돌리고 나면 매번 친정까지 돌아갈 김치는 없었죠. 그래서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상황만 보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 초 제가 임신을 하면서 그 고민을 털게 됐지 뭐예요. 만삭의 몸으로 김장을 담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앞으론 김장 못 담근다고 얘기를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죠. 근데 남편이 먼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만해. 그 몸으로 무슨 김장이야.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히신 분 아니야. 사실 이 말은 믿음이 안 갔어요. 대부분 만자들이 자기 엄마는 안 그런다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호언장담을 하지만 아니긴요. 딱 그런 사람인 거죠. 암튼 남편이 어머님께 직접 얘기한다고 전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 하라더군요. 이참에 아예 김장 담그는 거 그만두고 김치도 사 먹자고요.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껄끄러웠는데 남편이 나서서 얘기해준다니 저로선 이보다 좋을 순 없었죠. 그랬는데 언니 사람이 왜 그래요? 엄마랑 오빠 갈라놓을 셈이에요? 그깟 김장 좀 담근다고 유세 떨어요?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시누이가 다짜고짜 따지지 뭐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언니가 올해부터 김장 안 한다 그랬다면서요. 솔직히 그동안 엄마가 재료도 다 보내주고 언닌 고작 속 버무린 거밖에 더 했어요. 고작 그거 한 거 가지고 하니 못하니 유나는. 언니 때문에 엄마랑 나 중간에서 입장 곤란한 건 몰라요?
당장 어디서 김치를 사냐고요? 주변에 나눠주기로 다 얘기해뒀는데. 아, 짜증나. 이럴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던가. 시누이는 수화기에 대고 성질을 부렸어요.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럼 임신 7개월 된 몸으로 자기들 먹을 김장을 담궈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긴 김장 때 무채 하나 안 썰면서 남이 한 김치를 어디 누굴 주고 말고 해요.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쏘아 붙였어요. 어머, 무슨 말이 그래요? 그럼 제가 이 몸을 하고도 김장을 담궈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애라도 잘못되면요. 그거 책임질 거예요? 저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김치를 사서 먹든 어디서 구해 먹든 요령껏 하세요. 전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화가 풀리지 않아서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손끝이 발발 떨렸죠. 그날의 사건은 그렇게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친정에서 여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엄마도 이제 내일 모레면 환갑이야. 나도 더는 언니네 시대에 김장 못 해줘. 어쩜 언니네 시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냐? 맙소사.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으로 배추 500포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알타리랑 무, 갓이랑 온갖 김장 재료를 바리바리 싸서 말이죠. 매년 저희 집으로 보내던 김장 재료를 고스란히 또 저희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전 배추에 손 대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하곤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친정에 배추 보내셨다면서요? 응, 그래. 잘 도착했다든? 올해는 새우젓이 특히 좋아서 많이 보냈으니까 김치 담그는 김에 새우젓 좀 맛깔나게 묻혀달라고 하렴. 우리 정원이가 새우무침을 그렇게 좋아하잖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저희 친정에 배추를 보내요? 제 상황이 이래서 김장 못 해드린다고 그 이편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그래, 그래서 배부른 너 피해서 니네 친정으로 보낸 거 아니냐. 네가 못하면 니네 친정 엄마가 대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별것도 아닌 일에 욱해선. 뭐요? 별것도 아닌 일이요? 아니, 어머님 드실 김치를 왜 저희 친정엄마가 해야 돼요? 그럼 어머님은 아가씨 대신 김장해서 시댁에 보내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희 친정엄마한테만 이러시냐고요? 그게 뭐 어때서? 사돈이야 집에서 간간히 놀고 먹는 사람 아니냐? 노는 김에 김치라도 담그면 좋은 거 아니냐? 게다가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배추며 무며 심지어 젓갈까지 다 보내주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남들은 출산 전날까지 직장에서 일한다는데 넌 아직 2달 더 남았잖니?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남편한테 이러쿵저러쿵 해가며 요령을 피워? 오히려 산모가 움직여야 태아한테도 좋다고 안 그러니? 하여간에 그렇게 지 몸만 챙기며 게으르니 사는 것도 그 모양이지. 말이 났으니 말인데 니네 친정 그러고 사는 것도 다 게을러서 그런 거다. 나처럼 부지런해봐라. 그 나이 먹고 시집간 딸한테 돈 받아 살겠니? 몸 좀 안 좋다고 일 그만두고 6개월이나 꾀병 부리며 쉬었던 네 엄마나 임신했다고 요령 피우는 너나 참 그 엄마의 그 딸 맞나 보다. 그렇게 받아 챙길 건 따박따박 챙겼으면서 그깟 배추 500포기 담그는 거 가지고 그 난리야? 남이 들으면 웃겠다. 이건 뭐 거지근성도 아니고. 뭐라고요? 거지근성이요? 어머님,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저 이대로 못 넘어가요. 싫다? 내가 왜 사과를 하냐? 그깟 김치 담그는 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그 난리야? 나 혼자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들 나눠 먹자는 건데 그게 뭐 그리 문제라고. 하여간 없이 살아서 남한테 베풀 줄을 몰라. 목구멍까지 욕심만 가득 차가지군. 암튼 쉰소리 그만하고 그렇게 친정엄마 걱정되면 너라도 달려가서 돕든가 해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왜 그 소리가 안 나오나 했어요. 결혼하고 엄마가 아팠던 그 6개월 덕에 툭 하면 거지근성이 어쩌고 없이 살아서 베풀 줄 모른다는 둥. 저희 친정 얘기만 나오면 늘 따라 나오는 어머님 레퍼토리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한 방 먹여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가 엄마랑 여동생과 함께 김장을 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맛있게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김치는 언제 가져올 거니? 정원이도 김치 언제 가져오냐고 난리던데. 혹시 니네 친정 식구들만 나눠 먹고 있는 거 아니니?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김치 한 포기 안 남기고 다 보냈는걸요? 그래? 근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지? 혹시 주소를 잘못 쓴 거 아니냐?
에이, 그럴 리가요. 시설에서 직접 와서 가져가는걸요? 시설? 네,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음식해서 주변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안 베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야 네가 말귀를 알아 먹는구나. 그래, 우리 집엔 언제쯤 도착한다니? 정원이네 거도 같이 붙인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베풀라 그래서 이미 무료 급식시설에 다 보냈는걸요. 이번 김치는 특히나 맛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았다니까요. 앞으로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식구만 먹지 말고 주변에 베풀까 생각 중이에요. 어머님 뜻에 따라 통 크게요. 뭐? 너 그럼 그 많은 김치를 퍼다가 노숙자들 먹였다는 거냐? 그런 거야? 이게 미쳤나? 너 그게 얼마짜린데? 아니 그 아까운 걸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한테 퍼줘? 너 제정신이야? 왜요? 아까우세요? 언젠 나누고 베풀려면서요. 어머님 말씀대로 없이 살아서 베풀 줄 모른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부터라도 베풀고 살려는데 왜요? 참, 내년엔 배추며 무며 더 좀 보내주세요. 아니다. 이참에 아예 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랑 다 같이 김장 행사를 벌이면 어때요? 독거노인들이며 사회 취약계층들이며 주변에 더 많이 김치를 나눠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되죠, 어머님? 뭐? 결국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이후론 김장에 김자도 안 꺼내셨고요.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좀 껄끄러워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그 6개월 때문에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김장철마다 친정엄마랑 동생 고생시킨 것만 생각하면 목이 메거든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시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작아졌었나 봐요.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지금보다 당당한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